마지막 강의를 해주실 분은 카이스트 박찬영 교수님이십니다. 박찬영 교수님께서는 19년도에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2020년도서부터 카이스트에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임베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박찬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예,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프에서 하는 머신러닝 기법들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카이스트 산업및 시스템공학과에 부임을 했고, 저는 주로 데이터 마이닝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멀티 모델 데이터에서 어떻게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서 AI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요 도메인으로는 추천 시스템, 소셜 네트워크 분석, 프로드 디텍션,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널리지 그래프 컨스트럭션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면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갖는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그래프랑 네트워크를 번갈아 가면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생활에는 정말 다양한 그래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소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 간의 릴레이션을 나타내죠. 친구 관계든 팔로우 관계든 그런 걸 나타내고, 그리고 IoT 네트워크는 장비들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티 간의 교통망을 나타낸다든지 그런 지하철 이런 걸 나타낸다든지 그런 또 그래프가 존재하고요. 또 그 외에도 몰리큘러 그래프, 진 그래프, 그리고 인터넷의 웹페이지들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또 웹 그래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래프들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태스크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태스크들로는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말 그대로 노드의 타입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백질 구조 네트워크에서 단백질 간의 인터랙션 네트워크에서 그 단백질의 펑션을 예측하는 게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링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데 간략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친구들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어떤 사람들 간에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링크가 존재할지를 예측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비즈니스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친구 추천이 됩니다. 그 외에도 그래프의 클러스터를 찾는 커뮤니티 디텍션이라든가 네트워크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이걸 그래프 매칭이라고도 하는데 네트워크 시뮬러티 서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머신러닝 태스크,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인풋으로 넣어주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어지센스 매트릭스 기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단하죠. 링크가 있으면 1, 없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한 줄이 이제 어떤 하나의 노드를 원합 벡터로 나타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네이버드 스트럭처를 나타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스파시티가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링크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하이 디멘셔널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원합 벡터가 이 디멘전 자체가 노드 개수만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디멘전은 문제가 있겠죠. 노드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디멘전 개수가 커질 테니까. 그리고 이제 하이 컴플렉스, 여기서 이제 맞물리는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있는 데이터에 비해서 연산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한 줄 한 줄이 결국 나타내는 게 네이버드 스트럭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그래프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멘틱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정보들이 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그래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는 기법을 이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근 딥러닝 기반 방법들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기존에 현존하는 딥러닝 기법들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딥러닝 기반 방법들은 어떤 레귤러 스트럭처가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에 잘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나 어떤 시퀀스 데이터에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사이즈의 이미지나 그리드 형태의 데이터에 잘 동작을 하고 RNN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나 시퀀스 데이터, 순서가 있는 데이터에 잘 동작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어떤 스트럭처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드처럼 어떤 로컬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텍스트나 어떤 스피치처럼 어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헤테로지니어스 하단 특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노드 간에 엣지가 있는데 이 엣지가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방향성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 엣지 자체가 이게 웨이트가 뭐 0과 1 바이너리 웨이트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실수일 수도 있고 또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각각 노드들에 또 달린 피처들이 있는데 이 피처들도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멀티모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헤테로지니어스하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라지 스케일 합니다. 그래서 노드 같은 경우에 뭐 빌리언 스케일 노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기존의 딥러닝 방법들이 컴플렉시티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강연에서는 제가 다양한 그래프 네트워크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그래프들을 어떻게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최근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아주 핫한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또 학습을 잘 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과 또 좀 어떻게 GNL을 깊게 쌓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이 좀 많은데 제가 최대한 컴팩트하게 빠르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뭐 다양한 또 그래프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고 일단 호모지니어스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네트워크라 하면 네트워크의 노드의 타입이 한 개고 엣지 타입이 한 개인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소셜 네트워크, 뭐 월드 코어커런스 그래프, 프로틴 인터랙션 그래프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노드들이 여기서는 보시면은 프로틴 네트워크에서는 그 프로틴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이 엣지는 프로틴 간의 인터랙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 임베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결국 그래프를 잘 하이 디멘전한 스페이스에서 로우 디멘전al 벡터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이 그래프가 들어왔을 때 노드 임베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아웃풋으로 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포멀하게 디파인을 해보자면 G라는 그래프가 있고 여기서 V가 노드고 E가 엣지고 W가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가 결국 이 각각 노드를 이제 벡터화 시키고 싶은 건데 그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노드들은 비슷한 곳에 매핑을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만 보셔도 지금 토익 젬플이지만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같은 애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드 임베딩을 통해서 매핑을 시킨 프로젝션 스페이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법으로 디버크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에서 랜덤 워크를 해서 노드의 시퀀스를 얻어냅니다. 그 다음 그 노드의 시퀀스를 이제 자연어 처리해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에다가 뭐 다양한 자연어 처리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워드 임베딩의 스킵그램 있죠. 스킵그램이 결국 디스트리뷰셔널 하이포테시스라는 가정을 갖고 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나랑 비슷한 컨텍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와 비슷한 컨텍스트에 있는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co-occurrence probability를 maximize 하는 거죠. 그래서 노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따라서 하는데 아까 우리가 노드 시퀀스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과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그래프에서 랜덤 워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퀀스를 얻었고 여기서 이제 VI가 센터 노드이고 이 주변의 노드들을 등장할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윈도우를 디파인 하겠죠. 그래서 네, 다음과 같이 V1이라는 임베딩이 주어졌을 때 V3를 예측하는 이제 이걸 맥시마이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확률을 모델링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맥스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요. 노트백은 이 디버크에서 하는 랜덤 워크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디버크에서 하는 랜덤 워크는 그냥 내 주변 노드를 보고 확률에 따라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프 스트럭처 기반으로.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BFS와 DFS를 통해서 어떤 그래프의 스트럭처를 좀 더 잘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BFS를 통해서 스트럭처 이퀴밸런스를 잡고 DFS를 통해서 호모필리를 잡아보자라는 건데 이제 스트럭처 이퀴밸런스가 뭐냐면 여기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이 U랑 S6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구조가 비슷하죠. 뭐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의 어떤 커뮤니티의 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스트럭처 이퀴밸런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하듯이 랜덤 워크를 해서 스킵그램을 적용하게 되면 얘네 둘은 비슷하게 임베딩이 되지 않겠죠. 어떤 역할은 공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잡으려면 BFS를 해야 됩니다. 내 주변의 노드들을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핵심 아이디어고, 그래서 P와 Q라는 어떤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서 이제 바이어스 랜덤 워크를 합니다. 그냥 랜덤 워크가 아니라 이걸 조금 바꿔보자. 그래서 P는 원래 있던 노드로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고요. Q는 이제 밖으로 뻗어나가는 확률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쉬운데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랜덤 워크를 하다가 그 랜덤 워커가 T에서 V로 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P가 다시 돌아갈 확률을 모델링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갈 확률이 P분의 1 그리고 뻗어나갈 확률이 Q분의 1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이게 TX가 이제 거리가 0일 확률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고 이 2는 이제 뻗어 나간다는 겁니다. 1은 이제 그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관심 있으시면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실제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더니 P가 1이고 Q가 2일 때를 한번 넣어보자 하고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다시 돌아올 확률이 1이고 그러니까 1에 비례하는 겁니다. 확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비례상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례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이고 이제 밖으로 뻗어나갈 확률이 0.5이기 때문에 이건 BFS죠. 다시 돌아올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노드들의 스트럭처를 보고 그 스트럭처 이퀴밸런스를 잡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반면에 P가 1이고 Q가 0.5면 전혀 다른 모양이 보이죠. 이제 DFS이기 때문에 비슷한 그 커뮤니티에 속한 애들을 비슷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라인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first order와 second order proximity를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first order proximity가 뭐냐면 그냥 연결되어 있는 연결관계입니다. 그래서 local pairwise proximity라고 하는데 이때 이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 하게 되면은 또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 두 개의 노드 같은 경우에는 비록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진 않아도 보면 네이버후드 스트럭처를 봤을 때 상당히 비슷합니다. 공유되는 네이버가 비슷하죠. 근데 직접 연결된 애들만 고려해서 학습을 하면 이제 이런 걸 잡을 수가 없으니 직접적으로 이제 세컨드 오더 프록시미티를 고려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드 스트럭처를 고려를 해서 임베딩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식을 잠깐만 살펴보시면 이제 P1 햇의 이제 VI, VJ는 VI와 VJ가 연결되어 있을 확률을 확률의 어떤 실제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웨이트 값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J의 웨이트를 분자로 하고 분모는 이제 전체 웨이트의 합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링크가 전체적으로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likely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inner product하고 exponential을 취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UI transpose UJ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우리 모델이 empirical distribution을 근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KL divergence를 미니마이즈 합니다. 그리고 second order proximity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VIJ는 그대로지만 이 분모에 오는 게 내 네이버드 애들의 웨이트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네이버 중에서 지금 이 링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드 스트럭처를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너 프로덕트를 모델링을 하고요. 또 똑같이 KL 다이버전스를 모델링을 해서 이제 이 두 개의 로스를 한꺼번에 같이 옵티마이즈 해줍니다. 그 다음은 SDN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건 쉘로우한 모델이었죠. 뭐 디버크, 노트백, 라인들은 다 쉘로우한 모델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 딥하게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가 넌리니어하고 컴플렉스한 스트럭처인데 이렇게 쉘로우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토인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노드 i의 네이버드 스트럭처, 아까 원핫 벡터 있잖아요. 링크가 있으면 1, 없으면 0. 이걸 넣어서 리컨스트럭션을 함으로써 네이버드 스트럭처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컨드 오더 프록시미티죠,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 중간에 나오는 바틀렉 레이어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임베딩이라고 해서 가정을 하고 이제 first order proximity를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웨이트를 쉐어링하는 네트워크를 하나 더 둬서 이 가운데서 IJ 임베딩을 뽑아서 걔네들이 연결이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걔네들을 미니마이즈 해주고 아니면 학습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가지 로스를 미니마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원합, 투합까지만 봤죠. 세컨드 오더까지. 근데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K합까지 왜 못 보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원합 네이버는 그냥 adjacency 매트릭스만 보면 됩니다. 근데 투합 네이버는 이제 A 곱하기 A를 하면은 A 트랜스포즈 A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투합 네이버 볼 수가 있고 A 세제곱 하면은 또 3합 네이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K까지 당연히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간단한데 이게 이제 오래된 연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K 매트릭스를 전부 다 만들어서 걔네들을 다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임베딩을 하고 걔네들을 그냥 컨캐티네이션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K합 네이버까지 다 고려하는 임베딩을 만들어 보자 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 다음은 레귤러 이퀴블런스라는 컨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 GNN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GNN과는 좀 별도로 아마 같은 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레귤러 이퀴블런스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7번과 8번 노드가 구조가 정확히 대칭적이죠. 그래서 레귤러 이퀴블런스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7번, 8번이 레귤러 이퀴블런트 하면 걔네들의 네이버 스트럭처도 이퀴블런트 하죠. 그래서 7번, 8번 이퀴블런트 하면 1번, 2번도 서로 대칭이고 뭐 3, 5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리커시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센터 노드를 임베딩 하기 위해서 주변 노드를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V라는 노드를 임베딩 하기 위해서 V의 네이버를 갖고 와서 얘를 애그리게이션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이제 애그리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GNN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피처가 있으니까 그걸 웨이트를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게 웨이트를 곱해서 네이버드 애그리게이션을 했죠. 여기서는 LSTM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번에 대한 임베딩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뭐 1, 2, 3 이게 지금 네이버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인디그리 네이버만 고려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마이너한 거니까 넘어가고 이 1, 2, 3을 이제 순서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랜덤 퍼뮤테이션을 해서 RNA에 집어넣어 주고 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0번 벡터도 마찬가지로 임베딩을 해서 이 X0가 HT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점은 잘 생각해 보면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모든 임베딩을 0으로만 만들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노드의 디그리를 예측하는 레귤러라이저를 넣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센터 노드 V의 디그리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네이버드 애그리게이션 된 거에다가 이제 MLP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멀티 애스펙트 네트워크 인베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이제 모든 노드들이 하나의 인베딩만 있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과연 적합할지 이제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구매 어떤 기록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 사용자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은 아빠로서 뭐 구매를 했죠. 자기 아기한테 구매를 했을 거고, 뭐 직장에서 필요해서 구매를 한 것도 있고, 뭐 휴가 때문에 구매한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애스펙트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 사람을 하나의 인베딩으로만 프로젝션을 한다면 이게 적합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예시를 보면 소셜 네트워크도 이제 친구들이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가족도 있고 학교 친구, 뭐 직장 동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한 가지의 한 가지의 인베딩으로만 매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다양한 애스펙트들을 구분을 지어줄 수 있을까가 이제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폴리 디버크라는 연구가 이제 19년에 나왔는데 그 어드제센시 매트릭스를 클러스터링을 해서 그러니까 디버크를 일단 익스텐드한 건데 그 디버크를 하기 전에 어드제센시 매트릭스를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각각 노드마다 이제 클러스터 멤버십이 부여가 될 거고 그렇게 부여된 멤버십을 기반으로 애스펙트를 샘플링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디버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클러스터링을 한 상황인데 지금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에만 속하죠. 그리고 4, 5,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랜덤워크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V1, 2, 3, 4, 6 이 순서대로 랜덤워크를 했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각각의 그 어사인 클러스터 멤버십을 어사인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평균을 내서 어떤 하나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아무튼 이걸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각각의 노드마다 에스펙트 프로버빌리티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이제 그 다음은 디버크랑 똑같은데 이제 디버크에서 했던 게 1, 2, 3, 4, 6이 있을 때 센터 노드를 기준으로 주변을 예측하는 거였죠. 그래서 3번 노드를 기준으로 1, 2, 4, 6을 예측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샘플링을 하고 나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링을 이제 여기 이제 3번은 빨간색밖에 없으니까 빨간색이 샘플링 되겠죠. 그리고 다른 노드들도 이제 이 확률을 기반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애스펙트만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애스펙트 투 팩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기반으로 애스펙트를 샘플링 하지만 이 기존의 폴리 디버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클러스터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기 전에 인베딩 학습하기 전에 그냥 오프라인으로 클러스터링 해놓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했죠. 근데 이제 컨텍스트 기반으로 다이나믹하게 그 어사이먼트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드로 생각해 보면 어떤 워드가 어디에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앞에 거는 그냥 오프라인 클러스터링을 했기 때문에 값이 고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그 마찬가지로 이제 VI에 대한 애스펙트가 S일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그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신 이제 여기서의 트릭은 건벨 소프트맥스라는 트릭을 씁니다. 그래서 건벨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게 되면 네, 이제 이게 건벨 소프트맥스인데 이게 하는 거는 어떤 지금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프로세스가 디스크리트한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뽑는 건데 이거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트릭이에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을 컨티뉴어스하게 릴렉세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건벨 소프트맥스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을 맥시마이즈 하는 에스펙트를 어사인을 해줍니다. 그럼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어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또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플리터인데 이건 조금 다른 그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그래프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 이게 오리지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프가 있을 때 각각 노드로부터 이고 네트워크라는 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A의 이고 네트워크는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A 이고 네트워크가 두 개이기 때문에 A를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A1, A2로 만들고 이제 이걸 모든 노드에 대해서 다 하게 됩니다. 지금 뭔가 창에 뭐가 써지는데 혹시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버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퍼소나 노드 임베딩이 있을 때 그 컨텍스트를 예측하는 그런 로스와 퍼소나 임베딩이 있을 때 원래 임베딩을 예측하는 태스크 두 개로 나눠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 네트워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트리뷰트 네트워크란 노드에 이제 그래프의 노드에 피처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셜 그래프에서 유저 컨텐트 같은 경우에 애트리뷰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팔로잉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유저가 무슨 내용을 썼는지 이제 그런 정보들이 컨텐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그래프에서도 이제 리뷰가 그 노드의 애트리뷰트가 될 수 있고요. 사이테이션 그래프에서도 페이퍼 앱스트랙트가 당연히 애트리뷰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당연히 애트리뷰트가 많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애트리뷰트 네트워크 임베딩의 챌린지가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 노드의 애트리뷰트랑 네트워크는 서로가 생성이 되는 과정에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 그냥 아무나 팔로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지를 보고 이제 그 애트리뷰트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팔로우를 하고 뭐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친구가 맺어져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깊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토폴로지랑 노드 애트리뷰트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모드인데 이 두 개의 다른 모달리티를 어떻게 조인틀리 모델링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애트리뷰트 자체가 아주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플렉스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드 개수도 많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 대표적인 연구로 이제 DAN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보셨던 오토인코더죠. 여기서 그 애트리뷰트를 리컨스트럭션하는 오토인코더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 더 쉬울 텐데 이거 이제 오토엔코딩은 그대로 하면서 결국에는 하이오더 프록시미티 로스를 잡고 여기서 하이오더 프록시미티 로스를 잡고 여기서는 이제 시멘틱 프록시미티를 캡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오더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나오는 게 노드의 임베딩인데 지금 보시면 노드 i가 토포로지컬 측면에서 그리고 애트리뷰트 측면에서 임베딩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사용을 해서 퍼스트 오더 프록시미티를 이제 리컨스트럭션한 로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이 어떻게 하면 조인트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두 그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을 확률을 그러니까 두 노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노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SIJ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I가 지금 M이라는 관점 그리고 Z라는 관점에서 하나씩 갖고 왔죠. 여기서 M은 토폴로지고 Z는 애트리뷰트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인트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Unsupervised Graph Representation Learning에 대해서 봤죠.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었고 이제 노드 애트리뷰트랑 프록시미티랑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 프록시미티 이런 것만 보고 임베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만약 노드마다 레이블이 주어져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 레이블을 사용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면 이제 그걸 또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기법에서는 이제 노드의 레이블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프가 존재하고
이 지금 색깔이 있는 이 노드들이 이제 레이블이 있는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에 레이블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은 노드에 레이블을 예측할 수 있을까가 태스크고요. 그리고 이 벡터들이 지금 노드의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당연히 어드전시 매트릭스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 애트리뷰트 매트릭스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블도 이제 파셜 레이블이긴 하지만 이제 부분 채워져 있는 그런 레이블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노드 임베딩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 빈칸을 채워보자는 겁니다. 빈 노드의 레이블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초기 연구로서는 그 또 디버크를 익스텐션 한 건데요. 디버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 스트럭처만 보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레이블을 알고 있으니까 레이블도 고려를 해서 랜덤워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자면 어떤 R2라는 threshold를 두고 유니폼 샘플링을 해서 확률을 유니폼 샘플링해서 R2보다 작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디버크대로 가고 R2보다 크게 나왔을 때는 같은 레이블을 쫓아가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레이블을 쫓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퀀스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오른쪽 로스로는 그렇게 해서 얻은 시퀀스로 디버크에서 하는 스킵그램을 그대로 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레이블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은 이제 랜덤워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임플리시트하게 사용하기만 했는데 이걸 익스플리시트하게 사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노드 i의 피처와 노드 i의 임베딩을 갖고 그 레이블을 직접 예측하는 부분을 이제 멀티태스크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그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도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CNN 같은 경우에 이미지에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CNN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컨볼루셔널 필터인데요. 이걸 로컬 피처 디텍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필터가 이렇게 스캔을 해 나가면서 그 로컬 피처 디텍션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필터 자체를 뭐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로컬로 볼 것인가 이제 그게 로컬 리셉티브 필드를 정의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그래프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그럼 이제 로컬 리셉티브 필드를 그래프에 어떻게 디파인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로컬 섭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큰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하나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센터 노드라고 했을 때 그 주변 노드의 오더링,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센터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다 포지션이 정해져 있죠. 뭐 왼쪽 위, 오른쪽 위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GCN이 나왔는데 이제 이 GCN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백그라운드는 더 많은 어떤 수학적인 데리베이션이 필요하지만 이제 오늘은 간단히 최종 그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그 수식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의 피처가 X고 그리고 어제센시 매트릭스가 A입니다. 그리고 어제센시 매트릭스에서 이제 여기서는 특이하게 셀프 루프를 더해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 오는 링크를 더해줘서 A 틸드라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제 디그리 매트릭스랑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제센시 매트릭스에다가 피처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를 곱하고 거기다 넌 리니어리티를 곱해서 하나의 피처를 만들고요. 또 이걸 또 새로운 피처로 사용해서 다시 한번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Z라는 노드마다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얻고요. 이제 아까 우리가 갖고 있던 레이블을 사용해서 슈퍼바이스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네이버드 애그리게이션을 하는 겁니다. 결국 AX를 곱한다는 게 이게 센터 노드일 때 내 주변 노드의 피처들을 합하는 거죠. 그냥 이거 곱해 보시면 아실 텐데 결국 그걸 하는 겁니다. 제가 셀프 루프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내 자신의 피처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프 세이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GCN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이버드 개수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컴플렉스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레이어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컴플렉스해질 겁니다. 그 네이버후드의 개수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GNN을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있었고, 간단하게 그냥 네이버후드 샘플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뭐 3개만 뽑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5개만 뽑고,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자는 거고, 대신 얘네들을 합치는 애그리게이션 펑션을 학습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이 애그리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이 논문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임베딩을 만들 때 내 자신의 임베딩과 네이버의 임베딩을 합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애그리게이션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냥 네이버우드의 임베딩을 평균을 낼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민이라고 하고, 풀 같은 경우에는 뭐 맥스 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우드 임베딩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각각 줄로부터 뭐 맥스값만 뽑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LSTM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랜덤 퍼뮤테이션을 해서 네이버우드를 LSTM에 집어넣어 줍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게 사실 이게 웨이트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LSTM 때문에 당연히 파라미터가 더 많아서 실제로 결과도 이게 LSTM이 꽤 좋게 나옵니다. 그 다음은 SGCN인데, SGCN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이제 GCN을 빠르게 해보자라는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GCN 같은 경우에는 피처가 있을 때 어드제센시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웨이트를 곱해줬죠. 그리고 넌리니어리티를 취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이렇게 하면서 레이어를 쌓아 나가는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 가운데 리던던트한 컴퓨테이션이 많다. 계속 반복이 너무 되니까 이거를 심플리파이 해보자라는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풋 그래프는 똑같은데 프로퍼게이션만 한다는 겁니다. 프로퍼게이션만 K번 하고, 즉 이쪽 부분이죠. 피처 프로퍼게이션만 K번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는 한 번만 곱해주겠다. 여기서 넌리니어리티도 없습니다. 마지막 소프트맥스만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닝 타임은 한 거의 100배에 가까이 줄어드는데 성능은 거의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였던 그래프 세이지와 비교를 해도 훨씬 더 빠르겠죠. 뭐 샘플링하는 그런 과정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좀 중요한 GCN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이버드 애그리게이션을 할 때,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그냥 다 더해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제 노멀라이즈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i에 대한 네이버들이 j라고 할 때, i가 뭐 디그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j의 디그리의 역수만큼 해서 곱해줍니다. 그래서 즉 디그리가 높은 애일수록 중요도를 덜 주는 거죠. 얘는 다른 애들한테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을 테니 나를 만들 때는 그 정도로 역수를 비례해서 영향을 줄 거다라고 가정하는 건데, 파라미터 없이 그냥 항상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는 이 알파 ij를 그냥 웨이트를 줘서, 파라메트릭 웨이트를 줘서 학습을 해버리자는 겁니다. 네, 시간이 좀 없어서 이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설명을 일단 넘어가고,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두 베리어블 간에 얼마나 공유되는지를 메저하는 그런 메저인데, 이제 그거를 또 딥 그래프 인포맥스라는 논문에서는 이제 그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풋 그래프가 있을 때 GCN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래프 임베딩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로컬 정보를 얻는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네이버드 애그리게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로컬 패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로컬 정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readout 펑션을 통해서 이 전체 그래프를 하나로 서머리할 수 있는 그런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readout 펑션은 그냥 간단히 평균을 냈어요. 평균을
전부 다 이제 그래프에 속하는 모든 노드들의 임베딩을 평균을 내서 non-linearity를 취해줬고, discriminator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하는 역할은 지금 이 hi라는 노드가 지금 이 서머리 벡터를 만든 그 그래프에서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그거를 이제 가려내게 됩니다. 이제 포지티브 샘플이 있으면 네거티브 샘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거티브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콜옵션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이 노드들에 대해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네거티브 샘플로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논문을 보시면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로컬 패치와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글로벌한 정보를 담는 거죠. 로컬 패치에. 그러니까 로컬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 이건 잠깐 넘어가고, 네, 그 다음은 heterogeneous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eterogeneous 네트워크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노드의 타입도 하나고 엣지 타입도 하나였죠. 근데 실제로는 노드의 타입이 여러 개이고 엣지 타입이 여러 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 IMDb 무비 네트워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영화가 있을 때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있고 또 감독이 있고 또 배급사 같은 게 있겠죠. 배급사건 혹은 뭐 제작사든 이제 이런 거를 다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노드의 타입도 여러 개고 엣지의 타입도 여러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기서 임베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또 챌린지가 되겠죠. 그래서 또 역시나 디버크를 익스텐드를 합니다. 그래서 디버크 때는 그냥 랜덤워크를 통해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랜덤하게 랜덤워크를 해서 시퀀스를 얻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노드의 탑이 여러 개다 보니 그 어떤 시멘틱을 보존하면서 랜덤워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타패스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 물론 여기서 처음 제안한 건 아니고 메타패스라는 건 기존부터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APA라는 메타패스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떤 두 사람이 하나의 논문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author, paper, author라는 그런 메타패스인데, 그럼 이제 코어서 관계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랜덤워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타패스 가이드 랜덤워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은 디버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킵그램을 하되 이제 타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입 정보를 좀 고려해 주자라는 건데, 이제 디버크 같은 경우에는 센터 노드가 있을 때 컨텍스트 노드를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오브젝티브를 세웠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센터 노드가 있을 때 컨텍스트 노드를 예측은 하지만 이 컨텍스트 노드에 타입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제 메타패스 투 백 혹은 메타패스 투 백 플러스 플러스라고 두 가지 베리언트를 보여주는데, 핵심은 메타패스 가이드 랜덤워크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그럼 메타패스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그냥 릴레이션십 자체를 임베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릴레이션이 PP, PA, AP라는 릴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임베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도 임베딩하고 릴레이션도 임베딩을 하자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L의 X, Y, R이라는 게 1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X, Y 사이에 그 릴레이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존재할 때는 이런 확률, 그리고 존재하지 않으면 1 마이너스 이 확률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옵티마이즈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확률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노드들을, 그러니까 노드도 임베딩하고 XY가 노드니까 임베딩을 하고 그다음 릴레이션까지 임베딩을 해서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이제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한 다음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네, 그 어떤 XYR이란 트리플렛이
나타날 확률을 맥시마이즈를 해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헤트로지니어스 네트워크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드의 타입은 한 개인데 엣지 타입이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망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도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도시들 간에 버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 택시로 움직일 수도 있고 자동차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확히 멀티플렉스 네트워크죠. 멀티 레이어 네트워크 혹은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또 핵심은 생각해보면 각각의 노드가 여러 개의 뷰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 지금 이 같은 노드들입니다. 이 빨간색 노드는 같은 노드인데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뷰에서 임베딩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라인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라인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임베딩을 시키고 이제 결국은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하나로 합쳐줘야 되는데 이제 그때 어텐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i라는 노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k개의 노드를 웨이티드 썸을 합니다. 네, 이 웨이트를 구할 때 여기 어텐션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GCN을 이제 relational GCN이라고 해갖고 GCN의 저자가 이 GCN을 지식 그래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식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엔티티들이 있고 그들 간의 릴레이션이 타입이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이 GCN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셀프 임베딩이고 이게 네이버드 임베딩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합쳐서 지금 현재 그 임베딩 다음 레이어로 넘어간 그 임베딩을 만들었는데 RGCN에서는 간단하게 이 웨이트를 릴레이션마다 쪼개주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스페시픽한 웨이트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DMGI라는 연구인데 이건 DGI를 이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로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도 실제로 우리가 친구들의 정보를 안다면 어떤 친구는 학교 친구고 어떤 친구는 직장 동료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뷰 네트워크에서 DGI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또 각각 앞에 이제 나왔던 문제와 같은 문제인데 이 같은 1번 노드라도 다른 뷰에서 학습된 노드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가 여기서도 핵심인데 마찬가지로 어텐션을 쓰는데 이제 여기서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지티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네거티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른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센서스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컨센서스 임베딩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고 포지티브 임베딩과는 어그리를 하고 네거티브 임베딩과는 디스어그리를 하도록 이제 해줍니다. 자세한 소식은 논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그 다음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어떻게 학습하는지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 진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미지 분야든 뭐 자연어 처리 분야든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한 가지 종류인데 데이터에 대한 슈퍼비전을 데이터 내에서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태스크를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미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이 가운데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주변에 오는 그림을 주고 얘가 몇 번째 포지션에 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x가 이런 페어일 때 y가 3이다를 예측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림의 어떤 전반적인 글로벌한 어떤 스트럭처를 캡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직소 퍼즐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셔플한 다음에 원래의 순서를 맞추는 태스크가 있고요. 또 컬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진을 흑백으로 만들어서 그 흑백으로 원래 사진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로테이션도 이제 어떤 그림이 있을 때 이거를 여러 번 로테이션을 시켜서 원래 맞는 로테이션이 어떤 건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프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에 일단 주어진 정보는 스트럭처 정보와 애트리뷰트 정보가 있죠. 일단 스트럭처 정보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로컬과 글로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같은 경우에는 노드와 그냥 엣지를 보는 건데 실제로 노드 프로퍼티, 그러니까 뭐 노드의 디그리라든지 뭐 센트럴리티,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이런 거를 그건 이제 그래프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레이블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예측하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마스크는 엣지를 마스킹 시키고 그 마스킹된 엣지를 예측하는 거죠.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조금 더 글로벌한 스트럭처를 보기 위해서 페어라이즈 디스턴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프에서 어떤 노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할 때 노드 i와 노드 j 간의 shortest path의 거리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i와 j 거리가 지금 2이기 때문에 뭐 어떤 i, j가 왔을 때 이건 2가 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세우는 거고 그다음 distance to cluster는 지금 방금처럼 하면은 너무 컴플렉스가 높죠. 그래서 모든 페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v 제곱의 컴플렉스가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노드를 클러스터링을 해서 그래프를 클러스터링을 해서 각 노드로부터 그래프까지의 거리만 예측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클러스터 개수 곱하기 v 만큼의 컴플렉시티만 생기겠죠. 그리고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애트리뷰트를 마스킹 또 시키는 태스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두 노드의 애트리뷰트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컨텍스트 프리딕션이라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풋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빨간 그래프의 인베딩을 알고 싶다라고 빨간 노드의 인베딩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빨간 노드로부터 K합 네이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노드로부터 K합 떨어진 그 서브 그래프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외한 대신 전부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R2라는 리미트를 둬서 또 컨텍스트 그래프를 뽑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센터 노드를 인베딩을 하는데 얘네들이 같은 노드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로컬을 잡고 여기서는 글로벌을 잡게 되니까 이제 로컬과 글로벌을 다 고려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태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좀 보시면 놀랍게도 성능이 꽤 많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컨트랙티브 러닝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 봤던 건 제너러티브나 프리딕티브 러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아웃풋을 그냥 예측하는 거죠. 이 아웃풋이랑 뭐 컬러 라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이 있는 이미지고 오토인코더는 자기 자신일 거고. 근데 컨트랙티브 러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풋을 두 개를 줘서 이 두 개의 인풋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클래시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멀하게 살펴보면 데이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인베딩을 찾고자 하는 데이터 X가 있고 이걸 이제 앵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X 플러스가 있고 또 이것과 아예 다른 X 마이너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similarity 펑션 S가 있을 때 뭐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이 X와 X 플러스는 X와 X 플러스 간의 similarity가 이 X와 그렇지 않은 X 마이너스의 similarity보다 크도록 하는 게 이제 컨트랙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nfo NC loss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분자를 맥시마이즈하고 분모를 미니마이즈하는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트랙티브 러닝을 어떻게 그래프에 적용을 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제 원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로컬 뷰라고 하고 이제 디퓨전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글로벌 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디퓨전은 지금 보시면 원래 있던 엣지들은 그대로 있고 그 외에 몇 개 엣지들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structural augmenta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글로벌 스트럭처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그런 엣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에서
같은 셋의 노드를 샘플링을 합니다. 같은 서브 그래프를 샘플링 하되 이제 노드 셋은 같지만 엣지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로컬 서브 어떻게 보면 같은 서브 그래프라도 로컬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 이건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본 거다. 그래서 이걸 각각 GNN에 넣습니다. 그래서 GNN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들어갔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풀링이 되어서 하나의 벡터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 이걸 조금 더 인베딩을 시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베딩이 됐다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노드와 지금 이 서머리 벡터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컬과 글로벌 정보를 담는 거죠. 그 다음은 그래프 컨트러시브 코딩이란 연구가 있는데 이건 서브그래프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하시는 분들은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잘 아실 텐데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를 한번 살펴보면 원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노드가 속해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인베딩을 알고 싶다고 할 때 이제 서브그래프 샘플링을 합니다. 여기서 K-앞 네이버를 샘플링해서 하나를 만들고 이제 이 노드가 속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 노드가 아닌 대신 이 그래프에서 나온 서브그래프를 하나 더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X고 아까 앞에서 봤던 이게 X 플러스겠죠. 이제 X 마이너스가 필요하니까 아무 그래프나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 이 그래프의 초이스에는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래프가 아닌 다른 그래프를 가져와서 또 서브 그래프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노드와 이 노드 간의 시뮬러리티는 높아지고 그 외에는 이제 낮아지도록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 GPT-GNN인데 이거는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생성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래프가 생성이 될 때 그래프에 주어진 정보가 애트리뷰트랑 엣지잖아요. 그래서 애트리뷰트랑 엣지가 생성됨으로써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떻게든 애트리뷰트와 엣지의 확률로 팩토라이즈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란 이제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i번째 노드의 이 피처와 엣지가 만들어질 때 그 전에 있던 노드들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걔네들을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만약에 가정을 xi와 ei가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팩토라이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트리뷰트와 엣지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엣지를 만드는데 애트리뷰트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수식은 살펴보시면 이해가 갈 텐데 첫 번째로 결국에는 애트리뷰트 제너레이션과 엣지 제너레이션을 나누긴 했는데 이걸 할 때 i번째 노드의 애트리뷰트가 만들어질 때는 그 i번째 엣지가 옵저버가 된 상태고 그리고 i번째 엣지가 이제 제너레이션 될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i번째 애트리뷰트가 관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애가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핵심으로 생각했던 애트리뷰트 그래프에서 핵심으로 생각했던 애트리뷰트와 엣지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고요. 이제 결과도 놀랍게도 꽤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GNN을 좀 깊게 쌓는 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문 교수님 혹시 한 10분만 시간을 더 써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이제 GNN을 우리가 깊게 쌓자는 겁니다. 그래서 깊게 쌓으면 뭐가 좋냐? 이제 직관적으로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리셉티브 필드가 커지죠. 그래서 글로벌한 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센터 노드에서 원합 네이버까지 봤을 때는 이런 애들을 보는 거고 투합 네이버는 이렇게 3합 네이버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글로벌한 뷰를 볼 수가 있고 이제 각각 그 레이어마다 웨이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모델 캐패시티도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쌓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쌓으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스트를 보면 되는데 2개 레이어 쌓을 때까지는
좋아지다가 그 다음 점점 안 좋아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깊게 쌓으면 깊게 쌓을수록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오버 스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네이버들을 계속 엘리게이션 하면서 레이어를 가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두 번째 레이어까지는 얘 이제 노드를 프로젝션 한 건데 리니얼리 세퍼러블 합니다. 꽤 잘 학습이 됐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로 뭉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를 이제 이 논문에서 증명을 했는데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 프로퍼게이션을 하면 할수록 이제 프로퍼게이션이 무한대로 갈수록 결국엔 어떤 U1이라는 벡터로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있고 P가 프로퍼게이션 매트릭스고 X가 피처일 때 P를 K번 프로퍼게이션 하는데 그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U1이라는 벡터로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페어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딥러닝에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이어를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어떤 값은 이제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아야 되는 값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림부터 살펴보시면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토탈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는 그러니까 노드들 간의 거리는 아무리 레이어를 거쳐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처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래프 컨볼루션을 하면은 어떻게 하나로 뭉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페어놈에서는 센터링을 하고 이 센터링 된 거를 리스케일링을 해서 벌려줍니다. 그래서 레이어 이게 하나 레이어에서 이렇게 된 거고 다음 레이어에서는 또 똑같은 이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total pair square distance라는 거는 이 식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i, j 간의 모든 디스턴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식을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제 결국 이거를 우리가 어떤 값으로 고정을 시켜주고 싶다는 거죠. 레이어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식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풀기가 어려워서 이제 노드를 센터링을 합니다. 이 센터링을 한다는 건 이제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준다는 건데 생각해보시면 평균을 0으로 만들어도 당연히 노드들 간의 거리는 변하지가 않죠. 다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값만 남게 되고 결국에 이게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처럼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할 때 이 센터된 노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해서 식을 전개하다 보면 이렇게 최종 값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s라는 값을 튜닝을 해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스케일링 해줘야 되는지 이제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능이 이제 좋아진다. 그러니까 깊게 쌓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드롭 엣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롭아웃을 다들 아실 텐데 레이어 이제 드롭아웃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 레이어가 지나갈 때마다 몇 개의 뉴런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뭐 오버피팅을 막으면서 레귤라이제이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그래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긴 대신 이펑마다 엣지 몇 개를 드롭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여기 토익 example에서는 3개씩 드롭을 했는데 그래서 좀 하나씩 이게 보시면 다 다른 엣지들을 드롭을 했죠. 그래서 간단한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많이 좋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GCN2인데 이제 여기서는 그 residual connection에 대한 residual connection에서 인스파이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ResNet 다들 잘 아실 텐데 이제 딥러닝 딥한 그 레이어를 딥하게 쌓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죠. 그래서 그냥 피드 포워딩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이덴티티 내 자신을 더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베니싱 그레디언트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덴티티를 더해줘서 어느 정도 값을 보존해주자인데 이제 여기서는 GCN에 이거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pH라는 게 지금 프로퍼게이션을 한 번 한 거죠. 원래 피처에다가. 그래서 한 번 했으면 예를 들어서 원래 값은 없어졌을 테니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베니시가 됐을 테니 원래 값을 알파만큼 곱해서 더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residual connection이고 W 같은 경우에는 이 weight도 여기서 identity matrix를 더해줌으로써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residual connection은 크게 연관은 없는데 이제 다른 contribution이죠. 이 논문에서.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GCN의 weight가 놈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놈이 작을수록 이제 regularization 효과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머신러닝 할 때 regularization L2 놈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이유가 다 같은 이유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GCN2가 됩니다. 결과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APPMP라는 방법은 이제 그 propagation matrix 자체를 좀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아까 레스넷에서 인스파이어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자신의 원래 프로퍼티를 어느 정도 보존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propagation matrix 자체에다가 그 정보를 넣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teleport probability 알파라고 해서 그래서 personalized page rank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를 해주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와 프로퍼게이션을 별도로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를 곱하는 부분과 프로퍼게이션 해주는 부분이 GCN에 있었는데 그거를 별도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일단 뉴럴 네트워크를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가 있을 때 F세타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해서 H를 구하고 이제 더 이상 그 뉴럴 네트워크는 적용하지 않고 이제 페이지 랭크 이 P라는 이 프로퍼게이션 매트릭스를 바꿔서 personalized page rank에 있는 개념을 넣어줍니다. residual connection 대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은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거고 네, 이게 아마 마지막일 텐데 Deep Adaptive Graph Neural Networ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propagation과 그 뉴럴 네트워크를 별도로 해주자라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앞에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propagation을 하는데 원합 네이버, 투합 네이버, K합 네이버까지 각각 인베딩을 구하고 이제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야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텐션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어텐션 벡터는 얘네들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어떤 몇 합 네이버들이 더 중요한지 뭐 그런 걸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연구들이 진행되는 그런 어떤 플로우를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좀 논문을 많이 넣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이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그래프 머신러닝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많이 그래프 방법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씬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강아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보면 강아지가 디텍될 거고 뭐 넥타이도 있고 뒤에 소파 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이 그림 자체를 글로벌한 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요새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든가 이미지 캡셔닝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한 상황을 알아야 될 때 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GN 그래프 기반 방법들이 잘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뭐 자연의 처리 분야에서도 이제 그 워드들 혹은 다큐멘트를 다 하나의 노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큐멘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든가 혹은 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시멘틱 롤 레이블링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태스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또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메디컬 도메인에서도 예를 들어서 단백질 어떤 개가 있을 때 걔네들 단백질 각각의 펑션을 예측하는 게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약이 어떤 질병을 큐어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이제 링크 프리딕션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단백질 네트워크에서 어떤 병을 일으키는 부분은 그 중에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디텍션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오늘 다양한 그래프에서 어떻게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그래프의 인풋, 그러니까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학습할 수 있는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과 어떻게 하면 좀 깊게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참고한 논문들이 있고요. 이게 한 좀 많은데, 이제 제가 그 보낸 아마 자료 받으셨을 텐데 거기 자료 뒤쪽에 보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시간 반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1시간인 걸 알고 이제 많이 빼다가 결국에 이렇게 조금 넘었는데, 혹시 뭐 뒤에 보시다가 혹은 오늘 강의 내용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딱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정도로 개괄을 한 자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벌써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분들도 채팅에 질문 좀 적어주시고요. 박찬영 교수님, 한번 채팅창 열어보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신민우 중앙대 학생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좀 질문을 했습니다. 좀 내용이 긴 부분이, 이제 질문의 여지는 혹시 딥러닝 적용을 위한 딥러닝 수학의 기초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오픈소스를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이안 부펠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보시면 사실 딥러닝이란 게 뭐 어떤 학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최신에 나온 거고, 그래서 최신 어떤 기법들을 대신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법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뭐 그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딥러닝만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펀더멘털한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딥러닝은 공부가 되는 거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답변을 좀 정리해보면, 이제 꼭 딥러닝을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펀더멘탈 하다 보면 딥러닝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신민호 학생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좀 써주시고요. 예, 그러면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찬영 교수님, 혹시 이런 좀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혹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이런 쪽에 이 큰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줄기는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 되게 다양한 논문들 어떻게 보면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 핵심적인 흐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최근 이제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실제 좀 프랙티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좀 깊게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뭐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뭐 실제로 최근에는 뭐 컴비네토리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들을 어떻게 GNN으로, 뭐 예를 들어서 트래블링 세일스맨 퍼슨 같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국 그게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이런 태스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래프 전체를 봤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워낙 다양한 쪽에서 많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 정도를 찝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예, 네.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적인 발전을 요약하기는 쉽지 않지만 뭐 살펴보자면 인제 예전엔 딥워크 기반의 어떤 랜덤 워크의 임베딩이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인제 스타팅 포인트가 정해지고 노드 베이스드의 애널리시스가 되니까 그것을 좀 그래프 전체적인 토포로지 차원에서를 임베딩하는 그런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런 그래프 구조로 표현될 수 있는 프로블럼 세팅에서 적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있다. 뭐 그다음에 또 스트럭처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정형화된 데이터셋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어 아주 깊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데 이 그런 것들이 과연 어 인제 비전같이 좀 정교화되지 않은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서도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시네요. 예예. 정확히 맞습니다.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질문이 2건이나 올라왔습니다. 한번 좀 예예. 읽어 봐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 교통 내비게이션 쪽에서도 GCN을 이용해서 적용 가능하다는 언급해 주셨는데요. CNN만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GCN의 장점, 계산량이나 메모리 측면에서도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CNN이랑 GNN이 적용되는 상황이 애초에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CNN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링의 한계점 때문에. 그래서 그 릴레이션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GCN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GCN이 컴플렉시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교통에서 GCN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교통 상황을 스냅샷으로 따로따로 고려를 할 수, 같은 그 도로라도 시간에 따라서 교통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걸 각각을 그래프로 나타낸 다음에 각각 그래프에서는 GCN을 하고 이제 그 노드들끼리는 RNN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그게 이제 스페이셜 템포럴 GNN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컴플렉스는 좀 높죠. 그래서 예. 그리고 노드 간 릴레이션을 모르는 데이터에서 어제센스 매트릭스 자체를 학습을 어렵으면 그러니까 노드 릴레이션이 없을 때 그 릴레이션을 만드는 뭐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그걸 학습으로서 하는 기법이 언뜻 떠오르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피처가 있을 테니까 피처의 시뮬러티 기반으로 노드를 연결하는 그런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싱 데이터를 그래프로 실제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찾는 연구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인제 답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그 예전에 인제 권인서 교수님, 이경무 교수님 다 이성환 교수님 다 존경하실 수 있는 존경할 만한 그런 교수님들도 인제 계신 반면에 이렇게 또 아주 훌륭하게 연구를 하시는 신진 세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AI가 정말 밝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